예, 변호사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공석으로 있었던 방통위원장 후보로 이동관 전 당신은 청와대입니다. 네. 청와대 홍보수석을 이렇게 내정 MB 때 사람이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야권에서는 아주 그냥 총력전으로 나서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 이제는 후보자죠. 네. 이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다른 이 장관 후보자, 장관급이나 장관 후보자에 비해서는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이렇게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이 알지 않습니까? 한상혁 위원장 시절에 그 위원장을 민변 출신이죠. 한상혁 위원장이. 지금은 이제 전 위원장이 됐네요. 면직시켰기 때문에. 그러면서 MBC, KBS 이런 방송계를 장악해가지고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없으면 그렇게 겁은 안 냈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방통위원장 자리 하나만 잡아도 방송을 완전히 장악해야 된다는 걸 딱 봤죠. 지금같이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 정치는 결국 미디어로 하는 거다. 군사 정권 시절 미디어 정치 시대죠. 지금은. 그렇게 했는데 그 효과를 갖다가 얼마나 자기 눈으로 톡톡히 실감했습니까? 보고. 그러니까 이동관이라는 MB맨이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또 방송 장악을 하면은 자기들이 했던 행동하고 그 상태하고 똑같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동관 후보 지명에 대해서 그게 잘했건 못했건 그건 좀 이따 말씀드려도 저는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이 비난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정의당이나 아니면 중도파 인사들이 있죠. 이거 좀 한쪽에 기울어진 그 인물을 방통위원이라는 거 있죠.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위원회 체제로 되어 있고 하지만 저는 법원하고 비슷한 대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세계에서는 방통위원회, 그 밑에 방심위까지 있으니까 여기가 심판기관입니다. 그 법원이에요. 헌법재판소고 여기는 공정하다고 누구든지 인정할 사람이 와야지 한쪽 사람이라는 게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한상혁 위원장, 전 위원장을 그렇게 부적절하다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동관 후보 지명을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진짜 후한무치란 말을 지금 쓰는 겁니다. 맞아요. 저는 어떤 견해를 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지금 하는 행동 막 진짜 이거는 뭘 하더라도 맞겠다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 후보자 지명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청문회까지 안 열겠다고. 원내 지도부 그러니까 박광원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원내 지도부가 용산 앞에 지금 달려가고 기자회견하고 거기서 시위까지 하고 나서는 판이고 이 야권하고 언노련이라든가 이 좌파 이런 데가 지금 그동안 잘 협업을 해왔지 않습니까? 손잡고. 그러니까 이 7개 언론단체, 언노련, 한국기자협회, PD연합회, 방송기자협회 이런 데까지도 지금 이 방송 장악, 언론 유린 음모다 해가지고 반대 성명을 내고 지금 아주 본격적인 이동관 철회투쟁에 나선 일은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관 이 지명자 후보자는 얼마 전에도 아들의 그런 학폭 그런 의혹도 있었고 또 야권에서는 이동관 후보자가 또 홍보수석으로 있을 때 국정을 동원해 갖고 언론에 대해서 압력을 가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지금 야당에서는 부인이 무슨 인사청탁을 받고 몇천만 원을 받았니 하면서 삼진아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당에서는 그동안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편향,
불공정 방송을 정상화시키는 하나의 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완전히 서로 상반된 주장을 벌이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이렇게 결사 반대를 하면은 청문회 보이콧 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못 열겠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 절차가 저도 그건 확실히 모르는데 예. 이때까지는 청문회는 열었고 네. 거기서 청문 보고서 예. 채택이 안 됐는데 이제 그게 뭐 시간이 그렇죠. 지나면 대통령이 할 수 있더라고요. 예. 요새는 대통령이 이제 장관까지는 하고 국무총리는 국회 의결을 그건 안 받아야 되니까요. 하는데. 대법원장이나 뭐 예. 이런 대법관들 안 되는데 그게 문재인 정권 때부터 이제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하는 게 거의 이제 상설화돼 가지고 과연 청문회가 필요한가 그거 했는데 이 청문회조차 안 열 때 그걸 바로 임명할 수 있는지 그 법에 그게 아마 그 청문회를 열면은 20일 내에 할 수 있도록은 돼 있으니까 20일 내에 청문회를 열어서 청문 보고서 채택, 채택 여부를 채택. 결정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일간 더 그러니까 추가로 줄 수 있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청문회를 열건 안 열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거와 똑같거든요, 사실은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청문회라는 게 그 사람의 결격, 부적격을 갖다가 이게 살피는 건데 그 관계없이 대통령이 지금 임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청문 지금 보고서 뭐 채택 안 청문 돼도. 보고서 채택이 안 되고도 14명인가 그러니까요. 임명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문회조차도 안 열고 장관이나 예. 장관급을 임명한 애는 그러니까 없거든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청문회 안 여는 거나 열고도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하고 임명하는 똑같은데 예. 근데 법 조문에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그렇다면은 이거는 청문회를 이 문구를 갖다 형식적으로 해석하면은 예. 그 사실 절차가 항상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그렇죠. 않습니까? 하는데 그 법 조문에 청문회를 열고 20일 내에 어쩌고저쩌고 적혀 있다면은 그 조문을 갖다가 엄격히 해석하면은 청문회를 안 열면은 일단 그 임명을 못 한다.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그게 만일에 임명해버리면 또 어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갈 거예요, 아마. 그러면 만약에 청문회도 안 열고 임명하는 경우가 있다면 청문회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냥 임명해버리지 뭐 청문회 그러니까 거치. 저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 법 조문으로 따지면은 확실히 청문회 안 열고 그 임명해버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그 국회하고 대통령의 권한쟁의 아닙니까? 가서 국회가 이길 확률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청문회 안 여는 거나 뭐 이거 결과는 청문회 열어도 제가 볼 때는 뭐 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되고 진짜 뻔한데 그거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야당으로서는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 해가지고 그래도 임명을 해봐라. 법도 위반되고 그렇게 되면은 당신들이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무리하게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공격하기가 딱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그렇지 않아도 네. 인사 독주, 그다음 검찰 인사 이런 걸 통해서 검사 출신 인사를 통해서 뭐 독주한다고 지금 야당에서는 많이 비난하고 또 중도층에서도 그런 분이 꽤 있어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4월 총선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안 남았죠. 아주 호재를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야당으로서는 청문회 열지 않는 전략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도 지금 야당으로서는 여기다가 힘을 쏟았는데 헛심이 돼버렸고 헛심소동격이 됐고 양평 서울 고속도로도 지금 누가 보더라도 대안이 옳다는 게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슈를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이동관 이슈를 지금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이 국정의 발목을 좀 잡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동관 후보자는 오늘 지명을 받고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고 글로벌 미디어의 환경이 격변하는 상황 속에서 미디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 아주 두 개의 방향을 잘 잡은 겁니다. 원래 그래야죠. 네, 더군다나 이 미디어 산업에 대한 인식이 그동안 다 약했어요. 지금은 미디어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어마어마하죠. 성장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것도 결국은 방송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세계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미국의 그런 넷플릭스 같은 오징어 게임 보세요. 예, 거대 콘텐츠 유통기업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럼요.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집권제도 부족했고 방통위원장이라든가 그렇게 부족했는데 지금 이동관 이 후보자는 아주 정확한 두 개의 방향을 잡았어요. 그러나 이러한 방향과는 달리 어차피 정쟁의 소용돌이에 그러니까요. 지금 한복판에 딱 서게 된 것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고 교수님 말씀대로 그 지금 미디어가 나갈 방향 그 자체는 맞는데 본인이 아무리 그 좋은 소신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정쟁의 어떤 그 쉽게 말하면 고기 덩어리 던져주는 거 아닙니까? 굶주린 그 뭐한테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 그리고 여당의 내년 총선 전략 이런데 불리함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 말은 맞고 뭐 훌륭한 사람이겠죠. 저는 이동관 씨 잘 모르지만은 아주 샤프한 예, 사람입니다. 그래서 깔끔한 사람이에요. 제 생각에는 어떤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건 대통령으로서 또 근데 지금 물러날 수도 없는 게 이제 뭐 이미 그러니까 지명해놓고 예. 하면 대통령이 또 뭐 아직까지는 국정 동력을 잃을 만한 사안은 아니지만은 예. 그래서 아주 진퇴양난이 되는 거 야당도 그걸 노리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 그 진창에 빠지기를 이 문제로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 압도적 다수가 반대를 하고 그거는 있다. 거짓말 이건 같은데. 누가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지 자기가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죠 지금. 야당이 야당이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걸 그렇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임명을 강행한다면은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또 아, 제가 이야기하고. 그랬잖아요. 딴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그 한상혁 자기들이 한 걸 봐야지. 아이고 그 민변 출신이 변호사 아닙니까? 예. 변호사가 방송을 알아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오로지 방송 장악용으로 그 아무런 공직 경험도 없는 사람을 그 이 중요한 예? 방통위원장 시켜놓고 네. 지금 본인들은 이렇게 진짜 기울은 제가 그랬어요. 아까 제가 이동관 후보에 잘 모르지만은 아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반대하는 거 보니까 시켜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한번 추가 너무 기울었으니까 반대쪽으로 하려면 좀 힘을 확 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얼마나 추가 기울었는지 그동안도 여러 차례 좀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이번에 예.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MBC의 신장식의 뭐 뉴스 하이킥이고 있답니다. 라디오 방송입니다만 예. KBS 최강 시사 예, 최경영인가 그런 예, 거죠. 이 두 개 라디오를 6월 7일에서 7월 20일까지 거기 나온 패널들을 분석을 쭉 해보니까 MBC의 신장식의 뉴스 하이킹은 여당 측은 1명이라고 한다면 야당 측은 14명이라는 거예요. 14명. 그러니까 그 기간에 친여 인사는 10명, 예. 친야 인사가 143명이고 어떤 경우에는 전부 친야 인사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패널로 그렇게 공격을 해대더라. 예. 특히 후쿠시마 뭐 오염수 방류 문제라든가 이런 거 나오면은 친야는 아예 빼버리고 친야만 하고 있고 KBS 최경영의 최강 시사도 35대 90. 이것도 하프도 안 되죠. 한 3분의 1 정도. 3대 1 정도네요. 예.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이거 누가 만들었냐 이거. 민주당이 정권 때 만들어서 예. 재미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특히 앞서도 뭐 여 변호사님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이 권력이라는 게 과거 같으면 총구에서 나왔는데 펜에서 나오죠. 지금은 방송에서 나옵니다. 예. 방송 마이크에서 나온다. 이럴 정도로 선거 때 이 방송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 예. 그걸 지금 민주당이 톡톡이 재미를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딱 방통위를 장악해갖고 그러니까 그걸 지금 못 놓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이동관 그 후보자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동관 후보자의 어떤 소신 네. 그리고 방송에 대한 어떤 비전 그거 훌륭하고 좋은데 그런데 이제 사실 방통위원장이 만기 친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밑에 많은 직원들 그리고 연구단체 이런 거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모든 거는 있죠. 어떤 그 실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국민들이 볼 때 아 공정하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14대 1, 네. 뭐 이런 식으로 돼서는 그 14명의 야권 성향 패널이 나와가지고 아무리 자기가 공정하게 내가 지금 평론을 한다, 네. 그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예? 네. 그러면은 이 지금 그 MBC, KBS가 지금 하는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들은 공정하다고 주장하겠죠. 네. 자기들은. 네. 그렇지만 아무리 공정하다고 이야기하면 뭐 할 겁니까? 구성 자체가 불공정한데. 그러니까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공정하니까 우리를 믿어달라. 네. 이거는 그 진짜 연목구어죠. 예. 그렇죠.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방미 기간 중에도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그 김종배 시선 집중,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이걸 분류해 보니까 친여 인사는 2명이고 친야는 10명 이렇게 되고 요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같은 경우는 친여 2명, 친야 27명 이렇게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 아닙니까? 그때도 보면은 이 박지원, 박수현 전 예. 국민소통수석, 최정권 전 외교부 1차관, 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종대 전 정의당 전부 이런 야권 인사들만 나와가지고 그 당시 한미 동맹 워싱턴 선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한미 동맹이 지금 굳건해지고 해구선이 공고화된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그 한미 동맹 고작 그거 하나 얻으러 갖고 그 점심값 엄청나게 비쌀 거다. 차관급 회의에 불과한데. 예, 뭐 이렇게 그냥 폄하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한미일 이런 안보 동맹이라든가 경제 동맹 이런 것들이 지금 굳건해지면서 좀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유명한. 예, 예. 거기에서 지금 곧 한미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지난 방미 그 그게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예? 큰 성과죠. 큰 성과를 거뒀고 그때 또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한 파이 그거 불러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반응을 좋은 반응을 얻었지 지금 않습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최호건 이런 뭐 제1차관 그러니까 전직 차관이 그랬다니까 사람들이 뭐 그러냐 싶겠지만 사실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받는다는 거 있죠. 이거는 미국의 최우방이란 뜻입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유럽에 영국, 프랑스 이런 분들이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그 대통령과 어떤 회동을 했고요. 그 우리나라는 아마 캠프 데이비드 간 대통령이 누가 있는지 내 기억은 못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사실은 미국으로서는 일본이 우리보다 더 중요한 우방입니다.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미군 주둔 숫자만 해도 일본이 훨씬 많고요. 요코스카라든가 항구에 미국 그 7함대 항공모함 다 있고 그다음 그 F-30 전투기입니까? 그 엄청나게 뭐 압도적으로 그게 배치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유사시에 거기서 발전해 가지고 오는 정도지. 그러니까 미일이 중요한 건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여튼 뭐 아메리칸 파이를 불러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일본하고 미국에서 볼 때 대등한 카운터 파트로 그 격상된 거예요. 대우를 받게. 예, 근데 이걸 갖다가 이건 뭐 전신값만 베리는 별거 아닌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어젠가 오늘 그 SNS 들어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참전 미국 용사들 이렇게 거수격리하고 한 거에 대해서 댓글이 보니까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 방위도 안 맞춘 사람이 이런 식으로 비난 댓글 일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보니까 북한의 사이버 부대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이게 댓글을 엄청나게 달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통신 아까 그 이동관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걸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2명 여권 2명 저쪽 열 몇 명 나오는 거 있죠. 이쪽에서 구색만 맞추기 위해서 여권을 그렇지. 한마디로 MBC, KBS는 더불어민주당 응원 부대예요. 이런 걸 보면은 여권 인사도 말만 여권 인사지 오히려 비판적인 여권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섭외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다 야권 인사라 다름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고 교수님의 전화 그 이준석 불러놓고 그 여권 인사라고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요. 유승민 불러놓고 오히려 반유석열이고 유승민 불러놓고 여권 인사 아닙니까? 그 고 교수님의 전화 방송 많이 나가봤으니까 그 생리를 알지 않습니까? 그 방송들이 어떤 방통위원회라든가 조금 좀 그 을 아닙니까?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번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지명이 됐으니까 야당도 철저하게 청문회를 열어서 심사를 하고 예? 그게 불가하다고 하면 불가 네. 이렇게 판정을 내리면 예, 되는 거.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예, 판단은 국민들이 네. 또 하는 거거든요. 아예 청문회도 안 열겠다는 그런데 자세는 이 지명하자마자 뭐 당 지도부까지 용산으로 몰려와서 시위를 하고 또 언론단체들 진보라고 하지만 요 좌파 언론단체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강경투쟁에 나서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심사숙고를 해야 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거 보면 국회 법이 필요 없어요. 그냥 떼쓰러 가면 되지. 떼법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법을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지키지도 네, 않을 그렇습니다. 법을.